네, 본격 타이거즈 편의 토크쇼 전설의 타이거즈, 우리의 옛날 혜태 타이거즈 얘기부터 또 타이거즈의 야구 얘기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매번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타이거즈의 스나이퍼 장성호 전설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녹화 시간이 어떻게 오잖아. 얼굴이 지금 아직까지 부어 있어가지고 저도 피곤합니다. 네, 화면이 잘 나올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감안해 주시고요. 저희가 아침 9시에 지금 녹화를 시작했는데 한 7시, 8시부터 준비를 해야 되니까 모든 스태프들이 지금 다 나왔고. 네. 광주는 얼마 만에 지금 오신 거예요? 제가 이제 설 때 왔으니까 한 달 조금 넘었죠. 설에는 왜? 설은 집에 와야죠. 여기 이제 처갓집이었죠. 처가가 이쪽이니까. 네. 그리고 또 어머님이 또 이쪽에 계셔가지고 그때 이제 설 때 오고 그리고 이제 오늘 방송 때문에 한 달 한 반 만에 광주를 다시 찾은 것 같아요. 저희가 섭외하는 데는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제가 이 전설의 타이거즈 나오라고 제가 주변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던 게 재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2023년? 네, 그때부터 듣다가 이제 작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를 갔는데 김성호 감독님이 이제 그 CMB 중계를 하시잖아요. 맞아요. 성호야! 그러면서 저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전설의 타이거즈 한번 좀 출연 좀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중계를 하러 이제 내려오면 이제 2경기 정도 이제 중계를 하는데 그러니까 1박 2일로 오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오전에 짬을 내 가지고 이제 출연하기가 조금 뻑뻑해요. 이게 중계 준비도 사실 한 2-3시간 정도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출연을 좀 못 했는데 마침 또 어떻게 또 시간이 또 됐고 지금쯤이면 출연을 또 한번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해서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팬들 많이 기다리셨는데 네. 앞에 보고 네.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KBSN에서 야구 중계하고 있는 장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KBSN에서 방송한 지 이제 꽤 됐지 않았습니까? 이제 2015년도까지 야구를 하고 2016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올해 딱 10년 차네요. 이제 저보다 아래에 있는 해설위원들이 훨씬 많고 그러니까 저보다 이제 해설 경력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네. 그렇게 이제 많지가 않습니다. 몇 분 안 계세요. 선수 시절에 장성호 전설을 생각하면 해설위원으로 과연 어울릴까? 좀 걱정을 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은퇴 말미쯤에 이제 다른 채널에서 이제 당구 중계를 한번 이제 했었는데 이거 해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막연하게 은퇴를 하면 방송 일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냥 나름대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조금씩. 그래서 야구를 빨리 그만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방송의 길로 좀 들어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당구 중계를 하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원래 당구를 좀 어렸을 때부터 쳤거든요. 고등학교 때 쳤습니까? 아니 사실 중학교 때부터 쳤는데 오.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야구를 안 했다는. 예.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당구를 이제 치기 시작을 했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뭐 1학년 2학년 이때 250 정도를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당구를 어느 정도 아는 상황에서 이제 프로야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이제 당구 대회를 연다는 거예요. 근데 좀 특이하게 원래 이제 그런 당구 대회를 열면 대부분 이제 해설자들을 섭외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약간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즉석으로 섭외를 해가지고 해설을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2경기에서 한 3경기 정도 중계를 했던 거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 나름대로 좀 반응이 괜찮았어요. 당구 중계에 대한 평가가 나빴다고 한다면 저도 이 해설자의 꿈을 아마 꾸지 않았을 거예요. 해설을 하는 그 가능성을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한번 언지를 해줬을 것 같은데 잘한다 그러면서 해설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식으로. 그때 이제 저를 사실 그 당구 중계로 이제 캐스팅을 했던 캐스터가 저 SBS에 있는 정우영 캐스터인데 정우영 캐스터가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네. 당구 중계 그러니까 당구 대회를 이렇게 열 건데 네네. 한번 이제 해설을 한번 해보는 거 어떠냐. 오. 그렇게 이제 섭외가 된 거거든요. 제가 이제 해설자로 이제 입문할 수밖에 없었던 운명적인 만남은 사실 정우영 캐스터죠. 저도 개인적으로 정우영 캐스터랑 운명적인 어떤 자리에서 한번 있었는데 어쨌든 연배가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비슷하죠. 예. 네. 그렇죠. 예. 94학번 맞습니다. 예. 그러면 나이가 아마 친구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75년생. 예. 네, 51세. 제 인터뷰인가요? 다른 채널에서도
우리랑 같이 해볼까요 하면서 예를 들어서 MBC에서도 좀 왔을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SBS 쪽에서 연락이 왔고 그래서 이제 SBS 관계자들을 만났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그 뜨뜻미지근한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만났던 게 이제 KBSN의 이제 관계자분들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보다 먼저 조성아 선배가 네. 이제 먼저 가 있었거든요. 뭐 제 충하고 선배이기도 하고 성환 형이랑은 또 막연하게 또 지내던 사이다 보니까 누가 이제 있으면 약간 이제 그 의지하는 것도 있고 마음이 좀 편한 그렇지.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그 KBSN 쪽으로 마음이 이렇게 딱 굳혀지면서 제가 이제 그쪽으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여기 나지완 전설도 출연했거든요. 나지완 전설을 해설의 조언도 장성호 위원이 해줬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나지완 위원은 일단 언변이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투리를 좀 이렇게 쓰지 않다 보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제가 따로 나지완 위원한테 어떤 조언을 하기에는 사실 너무 준비된 위원이었어요. 그 선수 출신 해설위원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 본인은 몇 번째라고 생각하시죠? 몇 번째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많은 해설위원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포지션도 다르고 맞아요. 그냥 각자의 개성을 살려서 하는 게 중요하지 어떤 순위를 매기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공감이 안 돼요. 그래서 들으시는 이제 시청자분들도 누구는 잘한다, 누구는 못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저 사람은 저런 내용이 좀 강하고 그렇지. 아 이런 사람은 이런 내용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각자의 개성에 맞게 청취를 하시는 게 듣는 입장에서는 조금 편하고 저희들도 부담을 내려놓고 오히려 좀 방송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토대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사실 합니다. 그건 있더라고요. 그 타자 출신과 투수 출신이 바라보는 해설의 색깔이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이제 오랫동안 이제 자기 포지션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쪽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또 이제 10년 차 해보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타자 이야기만 하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투수 출신보다는 확실히 부족하겠지만 해설위원이라는 타이틀을 달았기 때문에 타자 이외에 투수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오히려 현장을 좀 갔을 때 선수들도 만날 때도 투수들에게 어떤 그 이야기를 좀 건네고 그리고 투수들의 어떤 심리라든가 지금 상황, 뭐 어제 뭐 경기 내용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오히려 좀 많이 더 듣는 것 같아요. 전설의 타이거즈는 자주 보시지는 않으셨죠? 정말 이 전설의 타이거즈에 출연해서 네. 정말 예의 없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네. 솔직히 한 번을 보진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채널의 야구 채널을 잘 보진 않아요. 다른 그 야구 채널의 방송을 보게 되면 결국 그 내용을 제가 해설할 때 카피를 내서 쓰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이나 뭐 다른 뭐 TV에서 어떤 야구 방송들이 나왔을 때 자연스럽게 채널이 돌아가더라고요. 지난번에 이제 홍세환 코치가 이제 출연했다고 그랬죠. 하는데 예. 저는 홍 코치가 여기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요? 네. 보지 않고 왔습니다. 그래요? 네. 상당히 서운해서 갔습니다. 아니 근데 그날도 제가 이제 오전에 이제 방송이 있어가지고 방송 끝나고 나와서 전화기를 봤더니 홍상 코치가 전화를 2번을 했더라고요. 이 친구가 저한테 2번을 전화할 일이 사실 없는데 아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아마 제가 만약에 방송이 없었다고 한다면 바로 전화를 했겠죠. 근데 이제 방송 끝나고 보니까 2번을 했네? 그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아 이제 전설의 타이거즈 출연해서 즉석 이제 전화 연결을 했는데 왜 안 받았냐고. 그게 센스가 없는 거예요, 홍 코치가. 그 전에 전설의 타이거 출연하니 전화 연결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전화기를 갖고 있든가. 방송을 하고 있으면 중간에 이제 끊을 수가 네, 있잖아요. 네. 녹화 방송이니까. 그렇죠. 그럼 끊고 잠깐 전화 받고 다시 이제 방송을 재개해라. 이런 식의 어떤 그 귀뜸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방송이 잘 나왔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거는 우리 장성호 전설이 방송을 아시니까 그래요. 그분은 여기 와가지고 3시간 동안 탈탈 털려서 나갔어요. 그래요? 아니 원래 홍 코치가 저랑도 뭐 시즌 중에도 이제 가끔 통화하고 하고 현역 시절에 굉장히 촉이 있는 선수였거든요. 그날도 본인이 본 인물과 그 가능성이 있는 선수 다 맞추더라고. 그만큼 뭔가 보는 눈이 있어요, 홍 코치가. 네. 그러니까 방송은 또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방송 촉은 없었던 거죠. 네. 왜냐면 귀뜸이라도 해줬다고 한다면 네. 제가 전설의 타이거즈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네. 기회를 본인이 저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그냥 발로 차버린 거죠, 홍 코치가. 전편을 좀 보시고 오시지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디스를 하시면 홍코치는 엄청 감쌌어. 우리 장성호 다음에 내가 만약 감독이 된다면 코치로라도 이렇게 영입하고 싶다. 아, 홍상 코치가요? 네. 그럴 일 없는 건가요? 감독할 일은? 아니, 할 수 있죠. 홍상 코치가 뭐 감독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뭐 나중에 봐야죠. 사람 일이라는 게 본인의 의지대로 본인의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본인의 의지대로 뜻대로 되는 게 거의 몇 %가 될까요? 홍 코치가 여기 와서 감독 이야기를 꺼냈다는 거는 아니 우리가 어거지로 꺼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먼저 이야기할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네, 굉장히 그 뭔가 이렇게 그 갖고 있는 칼이 많은 네, 코치입니다. 그러니까 눈매가 이렇게 찢어졌잖아, 약간 이렇게. 네, 되게 그 눈이 작은데 주변을 잘 살펴요. 그래서 현역 때도 정말 그 클러치 히터, 그러니까 쓸어 담는 능력이 대단하거든요. 그것들도 타자 출신으로서 그러니까 나 옆에서 봤을 때 상대 투수와의 이 수싸움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또 약간 디스를 했으니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게 자, 그럼 가장 따뜻하게 영상 편지로 홍재환 코치한테 홍코치 좋겠다 보너스 많이 받아. 보너스가 나왔나요? 나 진작 지급이 됐죠. 얼마인 줄 알고 계세요? 모릅니다. 좀 많이 받았을 거예요. 예. 홍코치가 사실 뭐 고생도 많이 했고 이게 타격이라는 게 뭐 많은 코치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제 점수가 안 나는 경기 그리고 이제 상대 투수가 잘 던지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옆에서 지켜보는 코치는 마음을 졸이면서 가슴이 탈 텐데 네. 밖으로는 표현을 못 하고 근데 감독은 또 타격 코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고충들이 사실 많아요. 타격 네. 코치들이. 네. 근데 그걸 이겨내고 결국 우승을 만드는데 또 홍코치가 또 일조를 했으니 보너스도 많이 받았고 밥을 한번 제가 얻어먹어야 되겠습니다. 홍사영 코치한테. 밥 사래요. 네. 전화 같이 먹게. 오키나와 현장에 가셨다면서요? 예, 2월 17일 날 갔다가 23일 날 일주일간 있다가 돌아. 제가 나가기 전날 기아 타이거즈가 들어와서 기아 타이거즈가 이제 2차 캠프를 어떻게 치르고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근데 기아 타이거즈는 뭐 굳이 뭐 따로 뭐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많은 뭐 매체에서 강력한 지금 2연패 후보로 지금 꼽고 있으니까 전력도 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런데다가 뭐 젊은 선수들의 성장 그리고 또 조상우 선수의 영입 그리고 작년 시즌 좀 안 좋았던 윤영철 선수가 또 다시 선발로 대신에 또. 들어오고 아다몰로가 또 굉장히 좋다는 예, 평가가 있어요. 아주 내일도 잡았고 예. 전력의 누수가 거의 없습니다. 일단 마운드는 뭐 상당히 강해졌고 그럼요. 탄탄해졌고 네. 타선 쪽은 어떻게 보세요? 타선은 뭐 리그에서 최강이죠 사실. 기존 뭐 있던 레귤러 멤버도 좋은데다가 기아 타이거즈의 최대 강점이죠. 작년 시즌에 빛을 봤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 강팀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근데 뭐 선발도 좋아야 되고 구원도 좋아야 되고 안방도 좋아야 되고 뭐 센터 라인도 좋아야 되고 감독도 강해야 되고 코칭 스태프도 강해야 되고 스탯도 강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년에 딱 봤을 때 어떤 주전들이 빠졌을 때 그 공백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만큼 선수 중에 이제 탄탄하다 보니까 이보모 감독도 어떤 한 선수가 빠졌을 때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사실 뭐 야구란 스포츠가 뭐 9명, 10명이서 하지만 진짜 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가 딱 빠졌을 때는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흔들리는 팀들이 약한 팀이고 음. 그게 티가 안 나는 팀들이 강팀인데 기아 타이거즈는 그런 잣대로 본다고 한다면 진짜 강팀인 거죠. 기대되는 유망주는 있습니까? 타선 쪽에서? 유망주가 기아 타이거즈 타선에 들어가서 크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워낙 그 선수층이 두터운 데다가 거기는 사실 백업들도 사실 우리가 말하는 이제 박 터지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윤도현 선수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기아 타이거즈의 내야를 보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사실 없습니다. 없죠. 그렇다고 해서 선수 입장에서 누구 하나 다치기를 바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맞아요. 새로운 선수가 라인업에 들어가서 좋은 성적을 내기에는 기아 타이거즈 타선은 너무 버겁다. 팬으로서는 뭐 행복한 그럼요, 당연하죠. 행복한 지금 상황인데 선수들로서는 참 잔인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많은 분들이 이제 혜태에서 또 기아에서의 장성호 전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많이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고향이 장성인가? 원래 고향은 서울이시잖아요. 서울이죠.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21-1번지 같이 본 적입니다. 두 가지 정도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광주일고를 나왔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 많아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네, 예. 저는 의외로 많이 들었어요. 네. 타이거즈에 있을 때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타이거즈를 떠나서 다른 팀 갔을 때도 광주일고 출신이 아니냐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 또 하나 재밌는 에피소드가 뭐냐면 톨게이트 나가가지고 이제 가다 보면 장성호라고 이렇게 딱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오른쪽에. 그러니까 저희 아내의 셋째 동생 네. 남편이 이제 처갓집 이쪽이니까 광주로 왔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올라가는 길에 네. 제 이름이 거기 딱 이제 박혀져 있으니 예전에 이제 타이거즈에서 너무나 이제 뛰어난 활약을 이제 펼치니 광주에서 이름을 새겨줬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들었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 얘기가. 말도 안 되는 데요. 저도 뭐 제 이름이 김귀빈인데 보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습니다. 옛날 분들이라면 진월동에 귀빈 예식장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 들어왔는데 귀빈 예식장 아들이 돈 써가지고 광주BC 들어왔다고 소문났다.
날려버려 안타장성호. 안타장성호. 저는 뭐 탑3 안에 들어가는 응원가가 아닌가. 회식이나 이런 건 하잖아요. 쓰레받기 장성 이렇게 가사를 바꿔서 불러. 그 40인 안에 선정이 되면 현장에서 시상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뭐야 이 41이란 게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후배들이 그 잘못된 사건이라는 거를 이제 알고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동생들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운영팀장 만나서 이제 알고 봤더니 그게 이제 약간 반전이 있었던 게 자, 이제 장성호 전설의 전성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기의 문을 열어주신 분을 저희가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전설, 계속 불러달라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전화만 드리고 있어요. 근데 김성환 감독이 자주 나오시지 않았나요?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제일 많이 나온 거죠? 자, 감독님이 지금 전화 받으실지. 여보세요. 감독님. 존경하는 우리 김기빈 아나운서. 방송인 멘트야, 방송인 멘트 감독님. 우리 방송 녹화하는 거 알고 계시는 거예요? 녹화야? 녹화야. 연기력도 좋으신 거. 오늘 전설의 타이거즈 녹화 중인데, 오늘 장성호 위원이 나왔습니다. 장성호? 감독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성우야, 오랜만이다. 우리 이제 그 장성호 전설하고 인터뷰를 하다가 장성호 전설의 전성기를 열어준 분이 이제 김성환 감독님이다. 그러면서 이제 먼저 전화 연결한 겁니다. 내가 장성호 선수를 보면 내가 무지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왜냐면 나하고 같이 이제 고생도 했지만 그만큼 성과를 잘 올려주고 하니까 담당 코치도 자부심을 느끼죠. 96, 97 시즌에는 이렇게 타율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98년도에서부터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 외다리 타법, 당시만 해도 그런 타법이 평범한 타법이 아니잖아요. 저는 개인적인 지론은 타격 자세는 그 본인의 스타일의 성향이 맞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의 타격도 독특하잖아요. 맞아요. 꼭 그렇다고 해서 내 타법을 거기다 이렇게 접목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그때도 내 기억으로는 같이 상의를 해서 다리를 한번 들어보고 치면 어떻겠냐고 다리를 딱 드는데 너무 안정적으로 치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완성시키자 연습을 해서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이야. 그때부터 해가지고 한 너무 열심히 했죠 본인이 열심히 했죠. 그럼요. 엄청나게 열심히 했습니다. 감독님 많이 시키셨잖아요. 그때 그 말씀 하시지 않으셨어요? 감독님께서? 타이거즈에서 말을 많이 하고 뭐라고 해야 잘하는 사람이 2명 있다고. 이호준이하고 장성호. 감독님이 이제 이호준 감독님하고 저를 특별히 좀 아끼셨죠. 대구 다니면서 형도 막 연습 진짜 많이 시키고. 그리고 왜 그러냐면 장성호랑 호준이가 열심히 했어요. 물론 이호준 선수는 처음에 조금 충장로를 다니면서 다리 좀 떨고 다녔어요. 장성호 선수도 처음에는 조금 방황이 있었지.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근데 프로에 들어와서도 자꾸 어딜 나가려고 하던가요? 아니, 프로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진 않았다. 진짜 이호준이는 프로에 들어서도 처음에는 좀 방황을 많이 했죠.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하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제가 사실 그 프로야구 20년을 했고 지금도 사실 뭐 해설을 하고 있지만 제가 무서워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김성환 감독님은 제가 이제 그 광주 이제 중계를 가게 되면 제 옆방에서 이제 중계를 하시니까 늘 정말 그 호랑이 같은 목소리가 들려요. 지금도 아까 그랬잖아요. 성호야 그러잖아요. 그 진짜 그 옆 부스에서 성호야 이렇게 불러요. 그럼 제가 막 뛰어가죠. 근데 지금도 사실 감독님이 예전보다는 좀 덜하지만 지금도 사실 어렵습니다. 홍산 전선 나왔을 때 전화 연결했거든요. 엄청 부담스러워요. 맞아요. 그 감독이란 자리가 또 코치란 자리가 어쩔 수 없는 자리가 아닌가. 그 자리에서는 또 그렇게 나름대로 또 카리스마가 있어야지 선수들이 또
따르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감독님의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만났을 때 그 부분만 보게 되면 사실 어려운데 또 나오면 김성환 감독이 굉장히 말씀도 잘하시고. 맞아요. 네, 되게 구수하시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그 배가 많이 나오셨잖아요, 최근에. 걱정돼. 그래서. 네, 저는 그래서 맨날 이렇게 베스 담고 있어요. 그 뒤에 이제 중계석 나와가지고 네. 예전 같았으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98년도부터 해가지고 진짜 화려합니다. 진짜 3할 때 계속해서 2000년도에는 출루율이 1위였어요. 2002년도 역시 출루율 1위. 저는 자꾸 출루율을 보는 게 이게 선구안도 좋지만 팀에서는 가장 좋은 거잖아. 기회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출루율 좋은 타자가 예. 그렇게 인정을 못 받았죠. 아. 그런데 세이버 매트리스가 야구에 이제 예, 도입이 되면서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홍창기라든가 음. 뭐 이런 선수들이 리그에서 정말 탑 클래스 안에 들어가는 그런 타자 유형으로 이제 야구 트렌드가 이제 많이 바뀐 거죠. 예. 그리고 토탈 통산 20시즌 동안 2100안타. 개인적으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가장 자랑스러운 기록으로 99개의 도루. 100도루를 사실 채우고 은퇴를 했으면 참 좋았을 네. 텐데 네. 제 나름대로 가장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주루거든요. 나름대로는 도루를 저는 느린 편에 속하지만 나름대로 도루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도루를 세 자릿수를 맞추고 네. 은퇴를 했으면 어땠을까 네. 요런 아쉬움은 늘 갖고 있어요. 통상 3할을 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분명히 하고 있는데 100도루를 채우지 못하고 은퇴를 했다 요 부분도 사실 은퇴를 하고 알았거든요. 요거는 근데 너무 아까운 게 도루도 하나만 하면 됐고 통산 타율도 2할 9푼 6리야. 네. 타이거즈에서 나오고 이제 다른 팀으로 가면서 타율을 많이 깎아먹었죠. 아. 이제 에이징 커브가 좀 빨리 오면서 예. 선수생활 말미에는 거의 타율을 깎아먹었죠, 제가. 예. 예. 이제 야구가 이제 계속해서 해오면서 출루율 쪽으로 이제 많이 보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선구안 본래 또 통산 보니까 1101개. 예, 많이 나갔더라고요. 아, 이게 끝까지 봤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투수를 가장 많이 괴롭히고 가장 까다로운 네. 타자라는 거잖아요, 지금. 외다리 탑볼 만들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선구안이 좋아진 건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 타고나는 것도 있는 건지, 라는 생각을 간혹 합니다. 과연 나의 선구안은 어떻게 좋아졌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약간의 타고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외다리 탑볼을 보면서 공을 조금 더 이제 오랫동안 이제 보는 타격폼이거든요. 왜냐면 네. 다리를 들고 쭉 나가면서 계속 볼을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타격폼도 어느 정도는 이득을 본 것 같고, 그리고 나름대로는 그냥 볼을 조금 더 잘 보기 위해서 아하. 그러니까 더가웃이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투수들의 어떤 그 폼, 성향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제 존안에 들어오는 스트라이크를 공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늘 했던 것 같아요. 레그키 타법인데 본인이 1호인가요, 그러면은? 국내에서? 아니죠. 전에 했던 선배님들 중에 저같이 극단적으로 때리는 타자가 과연 있었냐고 한다면 없는 것 같아요. 아하. 저 이후에 했던 선수 가운데 이용규 선수가 제일 비슷하고 장성원 선수는 킥이 위로 많이 올라오잖아요. 많이 올라오죠. 그러니까 컨디션 좋을 때는 이게 진짜 사실 뭐 예. 가슴에 닿을 정도. 예. 네. 이용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발을 플레이트 쪽으로 이렇게 그래, 쓸어 이렇게 안으로 말면서 네. 네. 그러니까 약간 다르죠.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투수 쪽으로 발을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돌면서 들진 않고 돌긴 도는데 이용규 선수처럼 이렇게 많이 돌진 않고 살짝 돌아서 네. 저는 이 포수 쪽으로 이제 다리를 끌어올리는 오히려 그런 변화가 그게 있죠. 직구나 변화구에 대응하기가 더 힘들지 않나요? 타이밍 맞추기가? 다른 변화구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포크볼 같은 거 종으로 이제 급속하게 떨어지는 떨어지는 거. 빠른 공에는 분명히 약점이 있죠. 아. 제가 이제 그 프로야구 초창기 때는 스프리터를 던지는 투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외다리 타법의 약점이 그렇게 많이 노출이 안 됐었죠. 아. 어느 순간부터 이제 선진야구에서 이제 막 포크볼 던지고 체인지업 던지고 하니까 자꾸 이제 그 외다리 타법에 약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다리를 조금 내리든가 아니면 뭐 집어넣고 때려야 되나 이런 어떤 그 생각들을 할 시기가 있었는데 네. 근데 결국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그 오랫동안 외다리 타법을 하다 보니까 타고 힘이 안 실리는 거예요. 다리를 내리고 타이밍을 바꿔보니까 그럴 바에는 연습을 더 많이 해서 더 완벽한 외다리 타법을 만들자. 약간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안 풀릴 때는 참 정말 안 맞고 짜증나는 플레이를 하게 되고 동료들한테 미안한 플레이를 하게 되면 더가웃에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풉니까? 그 방아찌기 그 유명한 그 짤 있잖아요. 그때는 사실 너무 억울해서 사실 한 건데 아. 그 당시 제가 현역 때는 앞에서는 제가 크게 뭔가 제스처를 취하고 그런 선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뒤에서는 뭔가 제 나름대로는 어떤 화풀이도 하고 그런 게 좀 있긴 있었는데 서재영 전설은 자기 캐비넷 방망이로 다 부셔버렸다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야구를 했잖아요. 이게 미국 선수들을 보시면 어때요? 자기가 막 못 치고 하면은 들어와서 막 때려 붙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선발 투수였는데 3회인가 4회 와장창 터지고 혼자 뿔나가지고 이제 라카를 들어와가지고 제 라카를
방망이로 막 이렇게 때려 뽑고 있었어요. 막 때려 뽑고 있었는데 이종호 선배님 자리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를 이렇게 딱 쳐다보시더니 내가 야구를 너무 오래 했는갑다. 저는 많이 봤죠. 서지웅 선수도 있고 저는 이제 박찬호 선수가 청주구장에서 박찬호 제가 이제 1년 같이 했거든요. 2012년도에 자기가 이제 강판이 됐는데 워낙 마음에 안 드는 거죠 피칭이. 청주구장 그 라카를 한 칸을 다 때려부시더라고요. 아마 이제 메이저리그 생활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문화가 KBO 리그에서도 이제 당연하다고 자연스러운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죠. 이게 정말 메이저리그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박찬호 LA 다저 스타디움인가 샌프란시스코인가 두 군데 중에 하나였었어요. 베리 본즈한테 뭘 맞고 나서 열이 받아가지고 기둥을 방망이로 때렸대요. 막 계속. 근데 거기를 보존을 해놨더라고요.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여기가 박찬호가 여기 맞고 때린대야 그러는 거예요. 야 얘네들이 이런 것까지 관광상품하고 있구나. 한화 때도 박찬호 때려부신 거 좀 놔두시기 그러셨어. 이렇게 때려부셨다고. 그거랑 똑같은 거네요. 코스필드에서 오타니가 홈런을 때렸는데 그 전광판의 한 부분이 검게 됐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놔둬. 맥주로 출시를 했잖아요. 맞아. 그런 개념, 그러니까 독한 놈들이요. 네, 독한 놈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뭐든지 돈으로 다 만드는 맞아요. 거예요. 이야. 타이거즈에서 잘 하셨어요. FA도 상당한 금액. 그럼요. 많이 받았죠. 다른 데서 더 많이 준 데가 있었죠. 혹시 이제 지난 얘기니까 어디입니까 거기가? 그거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와, 제가 이거는 다른 데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네, 그러니까 말해주세요. 다른 데가 더 세게 이제 불렀다고 했는데, 어디였습니까 거기? 이거 말해도 되나? 다 지난 얘기인데 현역 다시 돌아가실 거예요? 삼성이었죠. 삼성이 얼마를? 그냥 제가 지금 받았던 금액보다 한 10억 원이 많았습니다. 와, 최대 금액이었는데. 왜 근데 삼성을 안 가고?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아내가 이제 옮기는 것도 사실 걱정이 좀 됐고. 그렇지, 맞아. 왜냐면 광주에서 대구로 옮기는 거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전부였던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런데다가 또 타이거즈에 또 십몇 년 이상 또 활약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금액을 포기하면서까지 남게 된 것 같아요. 뭐 그런 거에 대한 후회는 없습니다. 2009년도까지 타율도 그렇고요. 나쁘지가 않았어요. 근데 한화로 2010년도 이제 트레이드가 됐죠. 그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사실 제가 FA 4년 기간에 한 3년 정도는 괜찮았어요. 세 번째가 조금 사실 부상을 당하면서 10년 연속을 못 채웠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해에 약간 이제 시즌 중반부터 주전에서 밀렸죠. 제가 이제 FA 처음 계약을 할 때 기자들과의 이제 인터뷰에서 두 번째 FA는 없다. 뭔가 이제 섣부르게 이제 말을 한 거죠. 뭔가 이제 그런 다짐은 사실 의미가 없거든. 타이거즈 팬분들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많은 금액을 또 이제 받으면서 FA 계약을 이제 할 수 있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팬들에게 뭔가 이제 되돌려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는 두 번째 FA를 얻습니다. 기아 타고 남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주전에 약간 밀리다 보니까 두 번째 FA를 신청을 하게 됐는데 기아 타이거즈에서 나온 그 금액 자체가 이제 수긍을 이제 할 수 없는 그렇게 이제 조건이 안 맞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제 제가 1군에 합류가 안 됐고 그러면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그 트레이드가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 제시안이 자기의 전성기를 맞게 해준 타이거즈를 옷을 바꿔 입을 정도로 충격적인 제안이었습니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이거 아마 제가 아는 분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협상을 하러 딱 들어갔는데 우리는 1년 계약밖에 못 해주고 얼마야? 없어. 그래서 딱 나왔는데 이게 걷다가 이러다 쓰러질 수 있겠구나. 정신 팍 맞은 그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택시를 타고 상무직으로 갔어요. 상무직으로 고깃집을 갔어요. 딱 이제 고깃집을 들어가서 이제 칸막이 같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고깃집 이제 한쪽에 앉아가지고 고기를 시켜놓고 엉엉 울었어요. 막 엉엉 우는데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약간 좀 싸하다. 그래서 제가 그때 누구를 불렀냐면 이영수 코치를 불렀습니다. 지금 두산 베어스 그 1군 타격 코치라고. 딱 도착했는데 제가 울고 있으니 이영수 코치는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냥 계속 앉아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섣불리 위로의 말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영수 코치하고 이제 서로 이제 은퇴하고 이제 가끔 이제 만나가지고 밥을 먹으면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이영수 코치도. 또 제가 설명을 해줬죠. 왜 너를 불렀고 왜 형이 그때 그렇게 울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면 재밌죠. 이제 지났으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해지긴 하네요. 액수가 어느 정도였는지 정말
아니 근데 그때 그 기사를 찾아보면 있었을 텐데 있을 거예요. 아니 왜냐면 지금 보면 그때 2009년도 타율도 그렇게 낮은 타율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이제 그 충격적으로 이제 받아들였다고 하니까 네. 어떤 제시를 그렇게 했었을까? 좋은 계약은 어렵겠다 생각은 했지만 그 정도까지 내가 그걸 못했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다 보니까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많이 낮춰서 다시 들어갔거든요. 생각보다 더 낮으니까 이거 이런 얘기들은 참 제가 처음 해보는데. 보통 이 정도 한 1시간 반 흘러오면 이야. 이제 다 털게 돼 있어요. 네. 야 이게 홍세영 코치도 살짝 틀렸다는 게 다 이런 틀렸어요. 거구나. 이거 상무지구 가서 제가 울었던 얘기 처음 하는 것 같은데. 그때 고깃집 이름은 좀 바뀌었어요. 다른 거로. 바뀌었겠구나. 그 조선의 땅인가? 어어어. 네, 거기 그 사거리 사거리 있는 거. 네, 어. 모퉁이에 있는. 모퉁이에 있는 거. 예. 그래서 우리 아내하고 이제 거기 가끔 갔던 이제 기억이 있어서 갑자기 이제 그렇게 딱 충격을 먹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생각나는 게 이제 그 음식점이더라고요. 아내도 충격 먹었지 않습니까? 이제 한화로 간다고 할 때 뭐라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하니까 그럼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그때는 지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타이거즈에서 나온 거를 후회한다고 제가 몇 번 사실 이야기를 했어요. 굳이 그때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행동들이 그러니까 최선이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참 철부지없던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혈기왕성한 그냥 30대 어떤 그 중반에 객기? 지금 돌아가면 그렇게 안 하죠. 타이거즈 구단에 대한 어떤 시그널입니까? 어떤 거요? 아니야. 나 후회하고 있는 거 보셨죠? 그러면서. 제가 타이거즈에서 이제 그렇게 나오고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죄를 몇 번 드렸어요. 이제 그 당시에는 지나고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제 나름대로 그냥 핑계를 대는 거죠. 팬분들한테.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약간 늦은 고해성사 같은 걸 하는 거죠. 팬분들께. 네. 자 이제 장성호 전설의 전성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기의 문을 열어주신 분을 저희가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전설 계속 불러달라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전화만 드리고 있어요. 근데 김성환 감독이 자주 나오시지 않았나요?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죠. 자 감독님이 지금 전화 받으실지. 여보세요. 감독님. 존경하는 우리 김기빈 아나운서. 방송인 멘트야. 방송인 멘트 감독님. 우리 방송 녹화하는 거 알고 계시는 거예요? 녹화야? 녹화야. 연기력도 좋으신 거예요. 오늘 전설의 타이거즈 녹화 중인데, 오늘 장성호 위원이 나왔습니다. 장성호? 감독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성우야 오랜만이다. 우리 이제 그 장성호 전설하고 인터뷰를 하다가 장성호 전설의 전성기를 열어준 분이 이제 김성환 감독님이다. 그러면서 이제 먼저 전화 연결한 겁니다. 내가 예. 장성호 선수를 보면 내가 무지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왜냐면 나하고 같이 이제 고생도 했지만 그만큼 성과를 잘 올려주고 하니까 담당 코치도 자부심을 느끼죠. 96, 97 시즌에는 이렇게 타율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98년도에서부터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 외다리 타법 당시만 해도 그런 타법이 평범한 타법이 아니잖아요. 저는 개인적인 지로는 타격 자세는 그 본인의 스타일의 성향이 맞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의 타격도 독특하잖아요. 맞아요. 꼭 그렇다고 해서 내 타법을 거기다가 이렇게 접목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그때도 내 기억으로는 같이 상의를 해서 다리를 한번 들어보고 치면 어떻겠냐 하고 다리를 딱 드는데 너무 안정적으로 치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완성시키자 연습을 해서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이야. 그때부터 해가지고 너무 열심히 했죠 본인이 열심히 했죠. 그럼요. 엄청나게 열심히 했습니다. 감독님 많이 시키셨잖아요. 그때 그 말씀 하시지 않으셨어요? 감독님께서? 타이거즈에서 말을 많이 하고 뭐라고 해야 잘하는 사람이 2명 있다고. 이호준이하고 장성호. 감독님이 이제 이호준 감독님하고 저를 특별히 좀 아끼셨죠. 대구 다니면서 홈도 막 연습 진짜 많이 시키고. 그리고 왜 그러냐면 장성호랑 호준이가 열심히 했어요. 물론 이호준 선수는 처음에 조금 충장로를 다니면서 다리 좀 떨고 다녔어요. 장성호 선수도 처음에는 조금 방황이 있었지.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근데 근데 프로에 들어와서도 자꾸 어딜 나가려고 하던가요?
아니 프로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 그러진 않았다. 예. 아, 진짜 이호준이는 프로에 들어서도 처음에는 좀 방황을 많이 했죠. 네.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제가 사실 그 프로야구 20년을 했고 지금도 사실 뭐 해설을 하고 있지만 그 제가 무서워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김성환 감독님은 제가 이제 그 광주 이제 중계를 가게 되면 저 옆옆방에서 이제 중계를 하시니까 예. 늘 정말 그 호랑이 같은 목소리가 들려요. 지금도 아까 그랬잖아요. 성호야 그러잖아요. 그 진짜 그 옆옆 부스에서 성호야 이렇게 불러요. 그럼 제가 이제 막 뛰어가죠. 근데 지금도 사실 감독님이 예전보다는 좀 덜하지만 예. 지금도 사실 어렵습니다. 아, 네. 홍산전 선수 나왔을 때 전화 연결했거든요. 예, 엄청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감독이란 자리가 또 코치란 자리가 어쩔 수 없는 자리가 아닌가. 그 자리에서는 또 그렇게 나름대로 또 카리스마가 있어야지 선수들이 또 따르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감독님의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만났을 때 그 부분만 보게 되면 사실 어려운데 또 나오면 김성환 감독이 굉장히 말씀도 잘하시고. 맞아요. 네, 되게 구수하시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그 배가 많이 나오셨잖아요, 최근에. 걱정돼. 그래서. 네, 저는 그래서 맨날 이렇게 배스 담고 있어요. 또 뒤에 이제 중계석 나와가지고. 네. 예전 같았으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난리났죠. 예. 예. 그래서 이제 98년도부터 해가지고 진짜 화려합니다. 진짜 3할 때 계속해서 2000년도에는 출루율이 1위였어요. 2002년도 역시 출루율 1위. 저는 자꾸 출루율을 보는 게 이게 선관도 좋지만 팀에서는 가장 좋은 거잖아. 기회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출루율 좋은 타자가 예. 그렇게 인정을 못 받았죠. 아. 그런데 세이버 매트리스가 야구에 이제 예, 도입이 되면서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홍창기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이 리그에서 정말 탑 클래스 안에 들어가는 그런 타자 유형으로 이제 야구 트렌드가 이제 많이 바뀐 거죠. 예. 그리고 토탈 통산 20시즌 동안 2100안타. 개인적으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가장 자랑스러운 기록으로 99개의 도루. 100도루를 사실 채우고 은퇴를 했으면 참 좋았을 네. 텐데 네. 제 나름대로 가장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주루거든요. 나름대로는 도루를 저는 느린 편에 속하지만 나름대로 도루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도루를 세 자릿수를 맞추고 네. 은퇴를 했으면 어땠을까 네. 요런 아쉬움은 늘 갖고 있어요. 통산 3할을 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분명히 하고 있는데 100도루를 채우지 못하고 은퇴를 했던 요 부분도 사실 은퇴를 하고 알았거든요. 요거는 근데 너무 아까운 게 도루도 하나만 하면 됐고 통산 타율도 2할 9푼 6리야. 네. 타이거즈에서 나오고 이제 다른 팀으로 가면서 타율을 많이 깎아먹었죠. 아. 이제 에이징 커브가 좀 빨리 오면서 예. 선수생활 말미에는 거의 타율을 깎아먹었죠. 제가. 예. 예. 이제 야구가 이제 계속해서 해오면서 출루율 쪽으로 이제 많이 보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선구안 본래 또 통산 보니까 1101개. 네, 많이 나갔더라고요. 아, 이게 끝까지 봤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투수를 가장 많이 괴롭히고 가장 까다로운 네. 타자라는 거잖아요, 지금. 외다리 탑볼 만들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선구안이 좋아진 건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 타고나는 것도 있는 건지, 라는 생각을 간혹 합니다. 과연 나의 선구안은 어떻게 좋아졌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약간의 타고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외다리 탑볼을 보면서 공을 조금 더 이제 오랫동안 이제 보는 타격폼이거든요. 왜냐면 네. 다리를 들고 쭉 나가면서 계속 볼을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타격폼도 어느 정도는 이득을 본 것 같고, 그리고 나름대로는 그냥 볼을 조금 더 잘 보기 위해서 아하. 그러니까 더가웃이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투수들의 어떤 그 폼, 성향,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제 존안에 들어오는 스트라이크를 공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늘 했던 것 같아요. 레그키 타법인데 본인이 1호인가요, 그러면은? 국내에서? 아니죠. 전에 했던 선배님들 중에 저같이 극단적으로 때리는 타자가 과연 있었냐고 한다면 없는 것 같아요. 아하. 저 이후에 했던 선수 가운데 이용규 선수가 제일 비슷하고 장성원 선수는 킥이 위로 많이 올라오잖아요. 많이 올라오죠. 그러니까 컨디션 좋을 때는 이게 진짜 사실 뭐 네. 가슴에 닿을 정도. 예. 네. 이용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발을 플레이트 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쓸어 이렇게 안으로 말면서 네. 네. 그러니까 약간 다르죠.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투수 쪽으로 발을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돌면서 들진 않고 돌긴 도는데 이용규 선수처럼 이렇게 많이 돌진 않고 살짝 돌아서 네. 저는 이 포수 쪽으로 이제 다리를 끌어올리는 오히려 그런 그게 변화가 있죠. 직구나 변화구에 대응하기가 더 힘들지 않나요? 타이밍 맞추기가? 다른 변화구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포크볼 같은 거 종으로 이제 급속하게 떨어지는 떨어지는 거. 빠른 공에는 분명히 약점이 있죠. 아. 제가 이제 그 프로야구 초창기 때는 스프리터를 던지는 투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외다리 타법의 약점이 그렇게 많이 노출이 안 됐었죠. 아.
어느 순간부터 이제 선진 야구에서 이제 막 포크볼 던지고 체인지업 던지고 하니까 자꾸 이제 그 외다리 타법에 약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다리를 조금 내리든가 아니면 뭐 집어넣고 때려야 되나 이런 어떤 그 생각들을 할 시기가 있었는데 네. 근데 결국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그 오랫동안 외다리 타법을 하다 보니까 타고 힘이 안 실리는 거예요. 다리를 내리고 타이밍을 바꿔보니까 그럴 바에는 연습을 더 많이 해서 더 완벽한 외다리 타법을 만들자. 약간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안 풀릴 때는 참 정말 안 맞고 짜증나는 플레이를 하게 되고 동료들한테 미안한 플레이를 하게 되면 더가웃에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풉니까? 그 방아치기 그 유명한 그 짤 있잖아요. 그때는 사실 너무 억울해서 사실 한 건데 그 당시에 제가 현역 때는 앞에서는 제가 크게 뭔가 제스처를 취하고 그런 선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뒤에서는 뭔가 제 나름대로는 어떤 화풀이도 하고 그런 게 좀 있긴 있었는데 서재영 전설은 자기 캐비넷 방망이로 다 부셔버렸다는데. 아 저는 많이 봤죠. 서재웅 선수도 있고 저는 이제 박찬호 선수가 그 청주구장에서 박찬호 제가 이제 1년 같이 했거든요. 2012년도에 자기가 이제 강판이 됐는데 워낙 마음에 안 드는 거죠 피칭이. 청주구장 그 라카를 한 칸을 다 때려부시더라고요. 아마 이제 메이저리그 생활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문화가 KBO 리그에서도 이제 당연하다고 자연스러운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죠. 이게 정말 메이저리그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박찬호 LA 다저 스타디움인가 샌프란시스코인가 두 군데 중에 하나였었어요. 베리 본즈한테 뭘 맞고 나서 열이 받아가지고 기둥을 방망이로 때렸대요. 막 계속. 근데 거기를 보존을 해놨더라고요.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여기가 박찬호가 여기 맞고 때린대야 그러는 거예요. 야 얘네들이 이런 것까지 관광상품하고 있구나. 한화 때도 박찬호 때려부신 거 좀 놔두시 그러셨어. 이렇게 때려부셨다고.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네요. 코스필드에서 오타니가 홈런을 때렸는데 그 전광판의 한 부분이 검게 됐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놔둬. 맥주로 출시를 했잖아요. 맞아. 그런 개념. 그러니까 독한 놈들이요. 네, 독한 놈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뭐든지 돈으로 다 만드는 맞아요. 거예요. 이야. 타이거즈에서 잘 하셨어요. FA도 상당한 금액. 그럼요. 많이 받았죠. 다른 데서 더 많이 준 데가 있었죠. 혹시 이제 지난 얘기니까 어디입니까 거기가? 그거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와, 제가 이거는 다른 데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네, 그러니까 말해주세요. 다른 데가 더 세게 이제 불렀다고 했는데, 어디였습니까 거기? 이거 말해도 되나? 다 지난 얘기인데 현역 다시 돌아가실 거예요? 네. 삼성이었죠. 삼성이 얼마를? 그냥 제가 지금 받았던 금액보다 한 10억 원이 많았습니다. 와, 최대 금액이었는데. 예. 왜 근데 삼성을 안 가고?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아내가 이제 옮기는 것도 사실 걱정이 좀 됐고. 그렇지, 맞아. 왜냐면 광주에서 대구로 옮기는 거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전부였던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런데다가 또 타이거즈에 또 십몇 년 이상 또 활약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금액을 포기하면서까지 남게 된 것 같아요. 뭐 그런 거에 대한 후회는 없습니다. 2009년도까지 타율도 그렇고요. 나쁘지가 않았어요. 예. 근데 한화로 2010년도 이제 트레이드가 됐죠. 그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사실 제가 FA 4년 기간에 한 3년 정도는 괜찮았어요. 세 번째가 조금 사실 부상을 당하면서 10년 연속을 못 채웠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해에 약간 이제 시즌 중반부터 주전에서 밀렸죠. 제가 이제 FA 처음 계약을 할 때 기자들과의 이제 인터뷰에서 두 번째 FA는 없다. 뭔가 이제 섣부르게 이제 말을 한 거죠. 뭔가 이제 그런 다짐은 사실 의미가 없거든. 타이거즈 팬분들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많은 금액을 또 이제 받으면서 FA 계약을 이제 할 수 있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팬들에게 뭔가 이제 되돌려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두 번째 FA를 얻습니다. 기아 타이거 남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주전에 약간 밀리다 보니까 두 번째 FA를 신청을 하게 됐는데 기아 타이거즈에서 나온 그 금액 자체가 이제 수긍을 이제 할 수 없는 그렇게 이제 조건이 안 맞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제 제가 1군에 합류가 안 됐고 그러면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그 트레이드가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 제시안이 자기의 전성기를 맞게 해준 타이거즈를 옷을 바꿔 입을 정도로 충격적인 제안이었습니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이거 아마 제가 아는 분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협상을 하러 딱 들어갔는데 우리는 1년 계약밖에 못 해주고 얼마야? 없어. 그래서 딱 나왔는데 이게 걷다가 이러다 쓰러질 수 있겠구나. 정신가 팍 맞은 그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택시를 타고 상무집으로 갔어요. 상무집에 고깃집을 갔어요. 딱 이제 고깃집을 들어가서 이제 칸막이 같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고깃집 이제 한쪽에 앉아가지고 고기를 시켜놓고 엉엉 울었어요. 막 엉엉 우는데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약간 좀 싸하다. 그래서 제가 그때 누구를 불렀냐면 이영수 코치를 불렀습니다. 지금 두산 베어스 그 1군 타격 코치라고. 딱 도착했는데 제가 울고 있으니 이영수 코치는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냥 계속 앉아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섣불리 위로의 말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영수 코치하고 이제 서로 이제 은퇴하고 이제
가끔 이제 만나가지고 밥을 먹으면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용수 코치도. 또 제가 설명을 해줬죠. 왜 너를 불렀고 왜 형이 그때 그렇게 울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면 재밌죠. 이제 지났으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해지긴 하네. 액수가 어느 정도였는지 정말. 아니 근데 그때 그 기사를 찾아보면 있었을 텐데 있을 거예요. 아니 왜냐면 지금 보면 그때 2009년도 타율도 그렇게 낮은 타율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이제 그 충격적으로 이제 받아들였다고 하니까 네. 어떤 제시를 그렇게 했었을까. 좋은 계약은 어렵겠다 생각은 했지만 그 정도까지 내가 그걸 못했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들다 보니까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많이 낮춰서 다시 들어갔거든요. 생각보다 더 낮으니까 이거 이런 얘기들은 참 제가 처음 해보는데 보통 이 정도 한 1시간 반 흘러오면 이야. 이제 다 털게 돼 있어요. 네. 야 이게 홍세영 코치도 살짝 틀렸다는 게 다 이런 틀렸어요. 거구나. 이거 상무지구 가서 제가 울었던 얘기 처음 하는 것 같은데. 그때 고깃집 이름은 좀 바뀌었어요. 다른 거로. 바뀌었겠구나. 그 조선의 땅인가? 어어어. 라는 거기 그 사거리 사거리 있는 거. 네, 어. 모퉁이에 있는. 모퉁이에 있는 거. 예. 그래서 우리 아내하고 이제 거기 가끔 갔던 이제 기억이 있어서 갑자기 이제 그렇게 딱 충격을 먹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생각나는 게 이제 그 음식점이더라고. 아내도 충격 먹었지 않습니까? 이제 한화로 간다고 할 때 뭐라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하니까 그럼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그때는 지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타이거즈에서 나온 거를 후회한다고 제가 몇 번 사실 이야기를 했어요. 굳이 그때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행동들이 그러니까 최선이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참 철부지없던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혈기왕성한 그냥 30대 어떤 그 중반에 객기? 지금 돌아가면 그렇게 안 하죠. 타이거즈 구단에 대한 어떤 시그널입니까? 어떤 거요? 아니요. 나 후회하고 있는 거 보셨죠? 그러면서. 제가 타이거즈에서 이제 그렇게 나오고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죄를 몇 번 드렸어요. 이제 그 당시에는 지나고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제 나름대로 그냥 핑계를 대는 거죠. 팬분들한테.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약간 늦은 고해성사 같은 걸 하는 거죠. 팬분들께. 네. 그 다음에 롯데로 가게 됐는데 네. 롯데로 가게 된 또 이 상황이 이제 2012년도에 끝나고 예. 이제 김웅룡 감독님이 이제 하나이글스로 이제 부임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마무리 훈련을 서산 쪽에서 이제 김성환 코치님이 수석 코치로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감독님 입장에서는 이제 막 부임을 했으니 고참들까지도 전부 이제 마무리 훈련에 합류를 하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몇몇 고참님들이 마무리 훈련 안 할 사람 손을 막 들었어요. 굳이 뭐 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서 막 들었는데 김웅룡 감독이 거기서 화가 나가지고 야 그러면 지금 고참 다 돌려보내. 대전으로. 여기서 이제 김은영 감독이 뭔가 팀 체질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뭐 제가 타켓은 아니지만 또 장성호가 지금 그때 뭐 수비로도 이렇게 막 많이 못 나가고 이제 지명타자로 포지션이 이제 고정이 돼 있을 때니까 좀 트레이드 카드를 이렇게 하다 그때 이제 송창현 선수랑 바꿨거든요. 그게 주변 고참들한테 본보기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 거고 기강을 약간 세우기 위해서 이제 막 부임을 하셨으니 그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상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 트레이드 카드를 이제 꺼내셨던 것 같아요. 이제 밤에 전화를 받았거든요. 네. 롯데 쪽에서 먼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그 딱 순간 트레이드구나. 촉이 딱 된 거죠. 제가 딱 정리를 하고 다시 서산을 갔죠. 김성환 코치님, 김은영 감독님한테 인사를 드리고 부산으로 간 거죠. 솔직히 그때로 돌아간다면 설마 두 분이 나를 보내겠어? 이런 생각 했습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 제가 프로에 처음 들어왔을 때 감독님이 김은영 그러니까. 감독님이었고 제 외다리 탑볼을 만든 그러니까. 코치님이 김성환 감독님인데 그때도 충격 먹지 않았습니까 혹시? 충격 먹었는데 그 당시에도 그런 생각을 조금 하긴 했는데 왜 저 트레이드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김영균 감독님 머릿속에 좀 이렇게 떠오르지 않았나. 자 그러면서 KT 위즈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KT 위즈에서 은퇴를 하게 되는데 은퇴를 결심하게 된 본인의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뭐 경쟁하기에는 이제 힘든 상황이고 20년을 했으니 할 만큼 했다. 진짜 그 은퇴 때문에 제 스스로에게 한 10,000번 정도는 물어본 것 같아요. 그렇지. 이게 참 웃긴 게 마음 먹고 딱 진행이 되면 오히려 홀가분한데 그렇지. 그 선택을 하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만둬야겠다 딱 생각을 한 게 20년 차 때 그 조금 약간 힘든 그런 것들이 다시 이제 반복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 거는 그냥 깔끔하게 그만두자. 그리고 빡 그만두고 조봉현 감독님한테 전화드리고 딱 이제
마무리를 지었죠. 은퇴식을 했습니다. 은퇴식 못한 선수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축복이죠. 네. 많은 팀들을 또 제가 그렇지. 이제 겪었기 때문에 은퇴식을 못할 수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리코 스포츠 이해랑 네. 대표하고 좀 친분이 있었고 제가 그 소속사가 리코 스포츠였거든요. 부탁을 했는데 이제 이해랑 대표가 많이 이제 힘을 써줬죠. 그래서 그 KT 위즈와 이제 기아 타이거즈와의 경기 때 이제 은퇴식을 이제 치를 수 있게 된 거죠.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타이거즈 팬들도 그때 거의 10,000원이었어요. 그때 영상 제가 CD로 갖고 있거든요. 네. 가끔 한 번씩 이게 보면 굉장히 약간 뭉클뭉클하기도 하고 눈물 나죠. 그래서 이제 타이거즈 팬분들께도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1년밖에 또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또 성대한 또 은퇴식을 또 마련을 해 주셨으니 또 정말 감사한 은퇴식을 저는 치르는 거죠. 네. 사전 질문도 지금 저희가 좀 받아놨는데 타이거즈 팬들이 장성호 전설의 그 은퇴식을 해준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워하더라고요. 신생구단이었고 이제 1년밖에 사실 활약을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KT에서 한 3, 4년, 4, 5년 정도 활약을 하고 KT 구단에 은퇴식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맞아. 그 1년도 제가 주전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원하는 부분을 KT 위즈 구단에서 또 수렴을 하셔가지고 타이거즈와의 경기 때 얼마나 좀 의미가 있어요. 제가 타이거즈와 KT와의 경기를 제가 사실 건의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이적한 선수들이 은퇴식을 하잖아요. 예, 예. 그 처음에 야구를 시작했던 구단과 어. 그런 것들이 지금은 약간 문화로 자리 잡은 괜찮네.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예, 괜찮네. 근데 그 역할을 제가 이제 선구자처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름대로 노고를 제가 인정받아야 돼요. 은퇴하고 나서 다음에 나는 뭐 하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코치 쪽이라든가 이쪽에 제안이 오기도 하잖아요. 제의를 받았습니다. 저는 감독님 전화를 직접 받았어요. 와서 코치하라고. KT? 아니요. 어디? 하나 이글스. 그 당시에 이제 김성원 감독님이 하나에 부임을 하면서 예. 제 은퇴한 거를 이제 보셨죠? 그렇죠. 전화를 이제 모르는 모르 딱 왔는데 그 김성원 감독 특유의 그 말투 있어요. 예. 나 김성근이다. 와서 코치해라.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정말 이게 전화 주셔서 감사한데 은퇴 전부터 생각을 해놓은 저만의 약간 그 길이 있습니다. 이거를 하고 제가 코치를 가든지 아니면 이 길을 계속 가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알았다. 네, 거기서 뭐 감독님 일하시네 뭐 이런 얘기도 안 하시고 야.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앞으로의 어떤 그 행복 이런 것들을 짧고 강하게 딱 말씀을 드렸더니 원래 알았다. 그때 그게 이 해설위원 방송이었습니까? 가장 먼저 해설을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아까 당구 중에 네. 얘기했잖아요. 그때부터 사실 그 야구를 그만두면 나가서 야구 해설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은퇴 시기가 다가오면 그런 것도 이제 명확해지잖아요. 그렇지, 맞아. 뭘 해야 될지 이제 맞아. 갈팡질팡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이 길로 가야겠다. 선택해야 되지. 예, 맞아. 이제 진작 선택을 한 거죠. 네. 해설위원으로 가야겠다. 그 기회에 단초를 준 게 정우영 캐스터 그렇죠. 네. 영상 편지 한번 하십시오. 네? 요즘에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진짜 고맙죠. 우영이 형 고맙습니다. 근데 어깨에 힘 좀 빼셔야 될 것 같아요. 지도자로 갈 생각 있으십니까? 생각은 갖고 있지만 그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들어오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제가 먼저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허. 근데 생각은 늘 열려 있습니다. 만약에 홍세환 코치가 어느 위치에 가 있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 똑같이. 조건 따지실 겁니까? 그럼요. 사실 조건이라는 거는 프로에서 첫 번째입니다.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추어는 사실 상관이 없죠. 정에 끌려갈 수 있겠지만 제가 막연하게 홍세환 코치가 감독으로 딱 내정이 됐는데 성호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 근데 그래 오케이 야 해보자 했는데 조건이 이상해.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어떤 뜻은 알겠는데 조건이라는 걸 일단 들어봐야지 이 조건이라는 게 충족이 됐을 때 홍세환 코치하고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죠. 타이거즈에서 코치직 제안이 온 적이 있습니까? 온 적이 그러니까 이걸 왔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왔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의를 받았을 때 나쁘지 않은 사실 보직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던 감독님이 그 보직을 거부하셨어요. 장성호 전설이 들어오는 그 위치에 그러니까 장성훈지를 모르고 새로운 보직이었는데 그 보직은 뭐 지금은 약간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라면서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감독님의 의중을 물어보고 이런 보직을 만들려고 하는데 감독님은 이 보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라고 했을 때 사실 컨택이 들어와야 돼요. 맞아요. 그래요. 일단은 타이거즈에서 제안이 오면은 일단 조건 알아봐야 되겠지만 흔쾌히 지금 갈 마음이 있으시네.
생각은 뭐 늘 하고 있죠. 제가 또 야구를 또 시작했던 팀이고.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제 방송을 한 10년째 하다 보니까 뭐 타이거즈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하고 나쁜 이야기도 많이 하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해설자는 사실 항상 50%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타이거즈 팬분들은 그래도 십몇 년 동안 타이거즈에서 입단을 했고 한데 좀 좋게 얘기해주면 안 되냐. 타이거즈에 대한 애정이 당연히 있죠. 있으니까 오히려 더 눌러서 그렇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저는. 예. 그 단면적인 어떤 그 제가 하는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봤을 때는 얘는 타이거즈에서 10몇 년 동안 활약했던 선수가 맞아? 왜 이렇게 박하게 얘기해? 애정이 있는 거야?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제가 야구를 처음 시작을 했던 팀입니다. 애정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OX판으로 OX 게임을 할 텐데 네. 맞으면 O 틀리면 X. 아 그래요? 애매하면 이렇게 가운데로 세고 예, 알겠습니다.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다시 돌아가고 싶은 시절이 있다. 하나, 둘, 셋.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좀 힘들었어요. 뭐 다 운동선수들이 그렇지만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아요. 은퇴를 하고 선수들 연습하는 거 보잖아요. 지금도 무서워요 사실. 네. 그러면 다음엔 당구로 어떻게 승부를? 만약에 진짜 네. 그래도 없으세요? 그러면 제아 타이거즈를 나갔을 때 구단이 제시한 거 다 수용하고 오히려 묵묵하게 그래 한번 보자. 도끼 품고 오히려 더 아. 훈련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시에 나에게는 라이벌이 있었다. 하나, 둘, 셋. 라이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선수는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SS 단장을 하고 네. 있는 김지현 선수의 스윙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아, 정말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투수 있었습니까? 아 많죠. 뭐 네. 이해천부터 필두로. 이해천. 예. 오. 진짜 네. 우리가 그냥 죽이고 싶죠 진짜. 진짜 꿈에서도 안 만나야 되는데 이건 뭐 경기에서만 만나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가장 사실 기분 좋았던 홈런이 네. 잠실에서 이해천 선수 상대로 어허. 석점짜리 홈런을 친 이야. 적이 있습니다. 그 홈런을 잊지를 못하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나는 다시 태어나도 야구를 할 것이다. 하나, 둘, 셋. 안 한다. 예. 굳이 했던 거를 뭐 다시 태어났는데 글쎄요 어떤 직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한 건 없어요. 그런데 야구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녹화를 하셨는데 함께 해보시니까 어떠셨는지. 예. 저의 어떤 그 걸어왔던 길, 일대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녹화 시간이 좀 길었지만 굉장히 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 그리고 이제 타이거즈 팬분들한테는 언젠가 한 번쯤은 진짜 제가 마음속 속 깊은 이야기를 해야 될 시기가 올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오늘 또 질문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이렇게 타이거즈 팬분들께 전달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뭐 100%다 말씀을 들었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고요. 한 번 더 제가 섭외 요청이 오면 거기서 한 번 더 네. 진짜 남아있었던 얘기를 아, 좋습니다. 할 수 있는 기회가 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 재밌었습니다. 너무. 시간만 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장성호 전설은 타이거즈 팬들에게 어떻게 기억에 남고 싶으십니까? 제가 뭐 이제 커뮤니티에서 이제 저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봤다고 했잖아요. 네. 어려운 시기에 타이거즈를 이끌어간 소년가자. 진짜 저는 딱 그렇게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팀 전체를 끌어갔으니까요. 네, 사람이 그 좋은 기억만 하고 살아야지. 그 한평생 한 번 사는데 그래, 맞아. 굳이 뭐 나쁜 기억까지 뭐 안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근데 희한하게 나쁜 기억만 기억에 나. 그렇죠. 오래 남죠. 오래 남아. 네, 그런 건 좀 지워주시고 그냥 그 타이거즈가 어려웠던 시기에 제가 이제 팬분들의 어떤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안타라든가 라이너성 타구 이런 것들만 좀 많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역 때 타석에 나오면 무조건 한 방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다들 믿었거든요. 앞으로의 장성호 전설의 개인적인 계획이나 목표가 있습니까? 계획을 사실 세우고 싶은데 너무 이제 급변하는 세상이고 그리고 제 마음도 너무 급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사실 계획을 잡기가 좀 어려운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그냥 있는 현실에 이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해설 열심히 하고 좋은 해설 또 들려드릴 수 있도록 야구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해보니까 어떠세요? 한 10년 하셨으니까. 처음에는 땀도 많이 흘렸고 힘들었는데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익숙함인 것 같아요. 시청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목소리를 듣는 게 좋죠. 그런데 계속 듣다 보면 내가 했던 얘기 또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만큼 더 좋은 내용을 전달해야겠다는 책임감도 생기는 것 같아요. 방금 그 얘기 들으니까 그 댓글에 제가 소개 안 해드린 게 좀 기억이 납니다. 예. 장성호 전설이 다시 보임 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오늘 이 시간이 장성호라는 우리 추억 속의 스타를 다시 보게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예전엔 도대체 어떻게 오셨길래? 자,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